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이동희고요. 전화번호는 010-3564-0283이니까 아마 메모해 놓은 게 좋을 겁니다. 처음부터 전화번호를 주게 된 이유는 이 부동산 공법은 주 타겟이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토지 이력을 배우는데 밖에 나가서 실무하게 되면 토지라는 말 안 쓰고 땅 그럽니다. 땅. 그러니까 주로 주 내용이 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과정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자기 주변에서 땅을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땅과 관련된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뭔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산다든가 판다든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결정하면 되게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즉 토지에 대해서 모르고 결정하게 되면 한번 이거 좀 잘못되면 좀 되돌리기 힘듭니다. 먼저 결정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리 전화번호를 드린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학생은 이 강의를 안 볼 것 같으니까 제가 대구 수업을 나갔는데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대구 수업을 얘기하면서 첫날 가면서 전화번호를 딱 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1년 동안 뭐 토지를 판다든가 산다든가 그런 결정을 하려면 한 번쯤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설명했더니 마침 가자마자 그때 최근에 땅 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땅을 사가지고 이 부분이 자기가 산 땅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땅을 몇 평 샀냐 물어봤더니 18평을 샀답니다. 상식적으로 토지 18평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을 짓겠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이거를 18평을 샀습니까?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 싸니까. 가격이 싸다. 얼마에 샀습니까? 그러니까 2,500만 원에서 2,500만 원. 계산해 보세요. 평당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기 눌러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아니면 암산을 하든가. 얼마요? 138? 평당 얼마입니까? 138만 원. 138만 원인데 이 친구가 산 이 토지 18평은 이게 뭡니까? 이게 밭입니다. 밭. 밭을 갖다가 138만 원에 샀으면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근데 왜 이 친구는 싸다고 하냐 그러면 이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신경 안 쓰고 얘를 봅니다. 2,500만 원에 내 명의로 뭐가 생겼어요? 토지가 생겼어요. 내 명으로 땅이 생겼다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8평 사가지고 얘기하니까 잘 샀는가 확인하길래 저는 지금 18평 이런 땅은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이런 땅은 없는데 이거 샀다 그러면 100% 기획부동산 얘기 들어봤나요? 기획부동산. 이거는 100% 기획부동산 때 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18평 산 토지 지번을 한번 달라고. 지번, 번지수죠. 번지수 달라고. 그 지번을 봤더니 제가 지번 보니까 이 토지가 18평이 아니고 이 토지는 200평입니다. 200평. 200평대는 지번을 찍어보니까 200평이 나오는데 그 친구는 저보고 18평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전화해가지고 18평이 아니고 이것은 200평이다. 네가 뭔가 설명을 해석을 잘못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래요. 자기는 18평 샀고 2,500만 준 게 분명히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샀으면 증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든 뭐든 다 가져와라. 그래서 얘가 등기부등본을 가져왔는데 18평 산 게 맞습니다. 산 게 맞는데 이게 18평 어떻게 샀는가 하면 두 필지로. 그것도 한 필지가 두 필 샀는데 한 필지는 14평 사고 한 필지는 4평 사고 이렇게 해서 18평을 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샀냐 그러면 자 이렇게 좀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우리는 보통 공부하기 전에는 길 그럽니다. 길. 옆에 이러고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다 건축하겠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동산 공법은 주로 이런 공부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다 건물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길이 없는 땅. 맹지죠, 맹지. 이거 맹지 아니요? 아니죠. 허가 나와야 했나요? 나오죠. 허가가 나오지. 이건 허가 나오는데 뒤에 있는 이 땅 허가 나와야 했나요? 안 나와요. 얘가 맹지, 얘가. 얘는 맹지입니다. 얘는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와요. 여기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앞에 땅이 필요해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몇 평이고 200평이고 앞에 있는 이 토지가 이게 몇 평이냐. 이게 지금 여기서 한 40평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산 것은 200평 중에서 몇 평 사고 14평 사고 길을 내야 되니까 40평 중에서 4평 산 거예요. 이거 등기부 등본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지번이 예를 들어 이거 지번이 13번이다. 얘는 지번이 12번이다. 그러면 12번은 자기 소유권 어떻게 나오냐. 40분의 4 이러고 나와요. 여기는 소유권 어떻게 나옵니까? 200분의 14 이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이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도 기획부동산에 접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19은 대부분 속아요. 기획부동산 속아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가지고 완전 걸린 케이스인데 이 기획부동산은 혹시 집에 있으면 전화 받은 적 있나요? 여기 강남인데 어디 좋은 땅 있다 해서 전화 받은 적 있죠? 거기에서 그 사람하고 상담 길게 했습니까? 혹시 거기 가봤습니까?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사귈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기획부동산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제 쳐보니까 막 누가 전화하는 거고.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분명히 누가 옵니까? 아는 지인이 오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옆에서 아는 사람이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땅 사세요 이러고 얘기하면 19은 기획이에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은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땅 권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는 사람일 텐데 친척이냐 물어보니까 친척이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건 동생입니다. 아는 동생인데 친한 동생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동생 혹시 부동산 하냐? 그 동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부동산 하는가? 그거 안 한대요. 그럼 그 동생은 뭐 하는데? 어디 회사 다닌대요. 회사 다니는 애가 왜 이런 땅을 파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방어를 했겠지만 얘기 못 했는데 대구에 있는 이 친구가 어디 땅을 샀냐 그러면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에 있는 그 땅 현장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어떻게 샀냐? 믿고. 누구 믿고? 동생 믿고. 근데 이 동생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가? 부동산에 솔직하게 부동산의 부자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언니는 속아 넘어갔을까요? 제가 기획부동산 회사 차리고 제 위에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사장 회사 차리고 저는 그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쫄병 부장이에요. 부장. 여러분 사람들 갖다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해가지고 지금 첫날이니까 여기 부동산 그 전에 공부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해봤나요? 혹시 부동산 할까? 중에서 공부를 해보고 좀 해보고 그 뒤에는 처음이고 여기는요? 처음이고 다 처음입니까? 다 처음이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처음인 사람들을 놓고 그럼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걸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산을 갖다 깎아가지고 이거를 산을 갖다가 깎아서 택지 조정해가지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팔려면 혼자 못하니까 직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회사 만들고 이제 직원을 싹 채용했어요. 혼자만 빼고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일주일만 딱 하게 되면 이거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첫 번째, 여기에 뭐가 들어선다. 일단은 아주 개발돼서 좋은 호재를 갖다가 발표를 해줘야 돼요. 뭐 고속도로가 온다든가 옆에서 온천이 발전됐다든가 스키장이 생긴다든가 뭔가 호재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에서 설명을 쫙 하면서 이 땅이 이래서 좋은 거 돼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믿게끔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두 번째 온천이 나오고 세 번째 스키장이 나오고 관광객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기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 시에서 여기 일대를 개발하기로 했고 시에서 이만큼 개발하는데 우리 땅은 이쯤에 있는 거고 바로 인근에 있는 거고 아주 좋거든요. 이 설명을 몇 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얘기를 해줘. 일주일 동안 아침에 출근해서 밥 먹고 계속 이 얘기 일주일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줄줄줄 읊어야지. 이 내용 가지고 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에서 개발하고 확인을 아무도 안 해요. 확인 않고 이 말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대부분 그 사람들 하나씩 사요. 좋으니까 믿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지인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거 2,500 팔았다 그러면 그 친구 못해도 250만 원 받았을 겁니다. 이런 거 팔게 되면 10%는 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는 사람 위주로 내가 먼저 설레는 거예요. 왜? 나는 벌써 땅을 갖다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아까 138에 샀다 그러면 벌써 이게 한 500은 된 것 같아. 내가 먼저 들떠가지고 내 있는 거 사고 친척 사고 주변 친구 사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기획부동산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 토지를 제대로 산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이 토지 샀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평 중에 14평인데 14평이 어디쯤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주변 사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거기다 결정하지 말고 한 번쯤 전하게 되면 제가 밖에 나가 있게 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있다든가 집에 있으면 PC가 있으니까 PC 확인하게 되면 금방 합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하루만 지나면 그런 계획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전화 한번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준 거니까 저런 거 활용하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설명을 딱 해줬죠. 설명을 딱 이건 분명히 기획부동산이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땅은 138이 아니고 내가 산다 그러면 이것은 3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엄청 많이 주고 샀을 것 같고 30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 내 보는 관점에서 이만큼 샀다. 설명해주고 누구한테 샀다고? 동생한테. 옆에 있으니까 자 내가 있으면 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 한번 해보고 내가 이 얘기 좀 해볼게. 무슨 생각으로 권했는지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하니까 받는 거야. 언니 무슨 일이야? 이제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무슨 일 할 때 전화를 딱 하니까 있잖아 네가 그전에 좀 얘기 좀 하다가 네가 그전에 나한테 소개해준 땅이 있잖아. 저기 아산에 있는 땅. 근데 그 땅이 왜 근데 너 그때 그 땅에 무슨 개발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떠듬떠듬 거리는 거예요. 근데 언니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 내가 사실은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수업을 들으니 아는 교수님이 그 토지에 대해서 뭔가 확인 좀 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물어보고 싶다는데 걔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교수님한테 전화번호 바꿔줄 테니까 너 얘기 좀 해볼래? 그러니까 언니 나 지금 바쁜데? 갑자기 바쁜 거예요. 잠깐이면 된다는데 지금 내가 바쁜데? 그러면 너 내일 통화할 수 있냐? 내일은 통화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주면서 내 전화번호 주라고 주고 그 다음 전화 한번 하라고 그러라고. 그 다음 너 전화 옵니까? 당연히 안 오죠. 안 오고 거기만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도 같이 안 와요 학원에. 뭔가 벌어졌겠죠 그러면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부동산은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 주변이 사기치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사기를 안 쳐. 제가 나가는 학원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디 지금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거 방한 거 엄청 많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이거 수업하는 거 녹화 뜹니까 안 뜹니까? 저기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녹음 다 뜨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이트에 있는 전국 사람들은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오는데 은근히 방어를 많이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담당해야 될 게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부동산하고 공법을 더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 그럽니다. 부동산이 뭔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 배웠죠? 부동산이다. 말해봐. 설명 다 들었을 때 부동산 뭐라고요? 토지하고
토지에는 뭐라고요? 정착물. 토지하고 정착물 부동산인데 정착물의 대표가 뭡니까?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공법이라는 것은 민법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하지 말고 민법 분명히 했죠? 했으면 민법 시간에 공법, 사법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중개사법에서도 공법, 사법 했을 거예요.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공법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국가하고 국민들하고, 국가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했는데 안 하면 어째요? 처벌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 어때요?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공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법이란 뭡니까?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게 그게 공법인데, 그럼 여기서 먼저 토지 그러면 토지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가? 아직 공시법 수업 안 했죠? 공시가 토요일이죠. 토지 그러면 땅입니다. 땅. 토지에는 반드시 명칭이 두 개 있어요. 모든 땅은 명칭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은 명칭이 두 개인데 무슨 명칭이 붙어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소, 목장용지, 공장용지, 대. 그러면 지목이 뭘까요? 이게 전일까요? 답일까요? 대지일까요? 시험을 떠나서 대지죠, 대지. 그걸 보면 뭐래 우리가? 지목 그럽니다. 지목.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 지금 이 땅은 여기가 주거적일까요? 상업적일까요? 공업적일까요? 참고로 바로 옆에 지금 시장이 있어요. 풍물시장. 무슨 지역이요? 상업적. 그전에 공부했죠? 그전에 했죠? 그 뒤에 분 했죠? 안 했는데 상업적 어떻게 알았어요? 네,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아, 그 정도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정도는 상식으로 합니다. 상식으로. 이 동네는 상업적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역 그럽니다. 지역. 그러니까 이 토지는 지목은 뭐가 되고 대가 되고 지역은 상업적이에요. 상업적. 이런 상업적이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재래시장이죠. 좀 더 배웁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그 인근 땅이 뭡니까 하면 근린상업적. 나중에 배워요. 근린상업적.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지목이 있고 지역 두 개는 반드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목은 몇 가지냐 그러면 내일 배울 겁니다. 28가지고 지역은 몇 가지냐 그러면 21가지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런 거는 21가지고 전답, 과선 이것은 28가지고 지목은 현재 토지의 이용 상태를 갖다 국가에서 28가지 나뉜다는 얘기요. 지역은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여기에 또 공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구분하는 것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든 토지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땅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때는 28가지 이러고 말할 수도 있고 내일 수업하는 교수님은 분명히 28가지 이러고 말할 거예요. 오늘 하는 저는 21가지 그러는 거예요. 28가지냐 21가지나 본인 관점에 따라 다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지금 지목이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 땅이 있는데 이거는 대지요. 대지면 그 즉시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지면 바로 이따 건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가? 여기도 똑같은 땅인데 여기는 지목이 전 그래요. 밭 그럽시다. 밭이 있어요. 밭 그러면 지목이 전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에서 영영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밭을 갖다 뭐로 만들면? 대지로 만들면. 근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 나중에 전문용어로 형질변경. 농지법에서는 농지 전용. 보통 말할 때는 형질변경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을 갖다 바꾸는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 말은 내 의사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 주면? 돈만 주면. 국가한테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농지가 이게 지금 이 밭이 지금 이거 바꿀 때 돈 꽤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 때문에 평당 100원짜리다 그러면 평당 100원짜리면 평당 30원씩 내놔야 돼요.
이게 농지 전용이요. 농지 보존 부담금. 그만큼 내면 밭을 뭐로 바꾼다? 대지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비싸요? 아니면 밭이 비싸요? 얘가 비싸죠. 왜 얘가 비싸요? 그 상태에서 돈 안 들이고 바로 건축할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 건축하려면 돈을 갖다 꽤 많이 들여야 돼요. 돈을 꽤 많이 들여야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좋은 땅이고 개발할 수 없는 땅은 안 좋은 땅이에요. 이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하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는 약간 하자가 있다는 얘기요. 하자를 치료하는데 돈이 든다. 이러니까 얘는 땅값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지목 그러거든요. 전 되니까 지목, 지목. 지목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주면? 돈만 주면. 근데 현재 얘기는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자기 집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에 살아요? 주거지역에 살죠. 상식적으로. 주거지역 땅값이 비싸겠어요? 상업지역이 비싸겠어요? 상업지역이. 그러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전부 다 상업지역이에요. 돈만 내면 바꿔준다. 돈만 내면 바꿔준다. 이게 되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낸다고 안 바꿔준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지목을 어쩐다? 바꾼다. 그러니까 지목은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어진 거지. 토지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대. 그러면 좋은 땅이지. 전다. 안 좋은 땅이지. 근데 얘는 돈만 들이면 어쩐다고?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지역은 안 바뀐다는 거. 그래서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이래야 돼요. 땅 종류 몇 가지입니까? 21가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용도, 지역. 그래서 토지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1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왔습니까? 지금 아침 10시부터 어디? 슈퍼에서 앉아있습니까? 학원에서 앉아있습니까? 그것도 생각합니까? 여기는 학원입니다, 학원. 그러면 학원이라 이런 명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밑에, 우리 바로 밑에 1층은 뭡니까? 핸드폰 대리점. 이런 게 전부 다 건축물 명칭이거든요. 이 명칭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가? 국가에서 다 정해놨어요. 이게 지금 공법이요. 건물의 명칭은 건축물의 명칭 몇 가지입니까? 하면 29가지입니다. 물론 세분을 하게 되면 잘게 나누면 수만 가지 됩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귀신도 몰라요. 왜요? 명칭은 필요하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꾸 생기고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법에는 지금 우리 주택가 주변에 슈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에서 슈퍼마켓 명칭이 있어요. 법에. 명칭이 있는데 지금은 법에서 슈퍼마켓에서 명칭을 뺐어요. 왜요? 슈퍼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편의점이. 근다고 편의점 이라고 말을 안 해요? 편의점 가면 뭘 팝니까? 조그만 물건 팔지. 조그만 물건. 면적도 안 크죠? 시장만큼 안 크죠? 그러니까 편의점 뭐라 그러면 소매점. 슈퍼마켓 명칭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다고? 소매점이 생겼다고. 이러니까 이 건축물의 종류는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진짜 총 몇 개입니까? 귀신도 모른다고. 그건 알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단지 크게 비슷비슷한 거 크게 몇 가지 묶어놨어요? 29가지로 묶어놨어요. 이거를 알아야 이제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좀 이따 설명 다 합니다. 근데 일단은 부동산 공부하려면 일단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 부동산인데 땅의 종류는 크게 21가지가 있고 건물의 종류는 29가지가 돼. 이건 먼저 잘 알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이 뭡니다 라고 설명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이게 올해 시험 봤나요? 네, 시험 보면 공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1차만 봤어요. 혹시 2차 본 사람들이 무슨 과목이 어렵다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공법에서 꽈락만 면했으면 대부분 합격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법은 점수가 안 나와요. 공법 점수가 안 나오고 오늘 공법이라고. 자, 공법에 자 뭐가 공법이냐 그러면 자, 봐봐요. 어디 보는가 그러면 책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부동산 공법 시험 법률 해가지고 9페이지 박스 시험 법률 박스에 자 첫 번째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도정법, 네 번째가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6개 법이 묶어가지고 한 과목이요. 묶어서 한 과목인데 그럼 명색이 한 과목이면 명칭을 뭐라고 잡아줘야지, 명칭을 표시를 해야지. 그래서 마땅히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 이렇게 시험 명칭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란 그런 법은 없다고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더 줄여서 국계법 그럽니다. 이걸 지금부터 설명하면 너무 어렵다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2페이지 펴놓고 공법이 뭔가, 왜 중개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왜 필요하고 왜 이게 시험범위에 있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듣고 나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면 아, 이런 게 공법이구나, 이러니까 얘가 시험 과목이 있구나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중개를 했는데 저는 중개를 어디서 했냐 그러면 요즘 분위기 좋은데, 전국에서 분위기가 좋은 데가 땅으로 말하면 제주도 좋고 세종도 좋고 평택도 좋고, 주택 말하면 서울이 최고 좋고, 그리고 원주도 좋아요. 전국 중에서 좀 핫한 동네 그러면. 근데 저는 이 공법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실무적인 내용인데 실무를 안 해보면서 실무적인 내용 설명을,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실무를 모르면서 이름 말고 설명 웃기니까 직접 내가 하자 해가지고 세종시에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도 3년 동안 중개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는 학생이 아산에서 개업을 합니다. 아산에서 개업을 한다 해가지고 교수님 개업하는데 시간 있으면 좀 오세요. 근데 그 타이밍이 딱 제가 수업이 딱 끝나고, 우리가 지금 수업이 한 3주 전에 끝났잖아요. 잠깐 쉬었잖아요. 그때 개업을 하니까 개업실 가봤는데 이 사무실이 너무 커요. 사무실이 너무 크고 책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을 많이 쓴 모양이나 해가지고 그 이제 개업하는 소장 보고, 소장이 여자입니다. 나이는 저랑 똑같아요. 소장 보고 거기 이름이 하여튼 뭐라고 합니다. 방송 난 거 보면 안 되니까 황 소장이 교수님 시간 있으면 오세요. 가봤어요. 갔더니 너무 사무실도 크고 책상이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황 소장 이거 여기서 뭐 할 거야? 직원은 몇 명이야? 물어봤더니 직원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책상들은 다 뭐야? 나중에 전부 다 직원 채용할 거야. 너 여기서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 동네는 주 타겟이 원룸이에요. 원룸. 투룸도 아니고 원룸. 완전 원룸촌. 그래서 원룸 위주로 하는데 나중에는 공장도 하고 상가도 하고 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땅 할 수 있겠냐? 배우면 되지. 누구한테 배울래? 그러니까 쌤이 알려주면 되지. 대부분 이제 비슷하면 쌤 그러거든요. 쌤이 알려주면 되지 뭐 어렵냐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너 알려준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알아요. 쌤도 잠깐 중개도 하면서 강의한다면서 제가 3일은 중개하고 3일은 강의 이랬거든요.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터지다 할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서 좋아, 그럼 내가 딱 3달만 봐줄 테니까 3개월 동안만 틈틈면서 봐줄 테니까 3개월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세요. 교수님이 직접 와서 3개월 동안 알려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부했던 남자 한 분이 누가 온다고? 교수님이 온다고. 무슨 교수가? 공법 교수가. 그럼 나도 올래. 책상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가서 할래. 그래서 한 분이 더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보다 연세가 훨씬 많아요. 그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고. 그렇게 해서 셋이 합니다. 셋이 하는데 저보고 교수님은 명칭을 뭐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까? 한다고 이사하기는 싫고, 부장도 대부분 남자들은 이사 아니면 부장이거든요. 여자들은 실장이고. 나는 그거 싫고. 그러니까 저보고 소장하래요. 그럼 교수님 소장하세요. 그러면 니는 뭐 할래? 나는 대표해야지. 그러니까 명함에 자기는 대표, 그리고 저는 소장. 그 새로 온 분, 그분은 연세가 많은데 그분은 이사 해가지고 셋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항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세종에 일이 있으면 나는 거기 가야 된다. 거기 일 봐야 되니까. 보다가 왔다 갔다 해줄게. 거리가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종에 일이 있어서 딱 갔는데 이제 시작은 얼마 안 돼가지고 갔다가 오니까는 같이 있기로 했던 이사님이 이분이 물건을 받아놨어요. 물건을 받아놔가지고 딱 오니까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래서 무슨 물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저 없는 사이에 손님 둘이 같이 왔대요. 같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샤시 공장을 건축한다고 샤시 공장을 건축할 테니까 괜찮은 땅 좀 있으면 찾아주세요. 그래서 자 묻습니다. 하나씩. 그럼 공장을 얼마 건축할 겁니까? 공장을 얼마 건축할 겁니까? 건축 면적. 물어봤더니 공장은 50평 정도면 좋겠다. 하여튼 50평 이상은 돼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땅은 얼마 찾습니까? 땅. 자, 이 땅 면적,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그분이 한 200평 정도면 좋겠다. 세 번째, 자, 그러면 금액. 자, 가격이면 가격.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이, 자, 평당 6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평당. 원래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처리받는 거요. 평 그러지만 뭐라 해야 돼요? 제곱미터. 근데 밖에서 제곱미터란 말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평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은 제곱미터 그러다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꿀 줄 알아야 돼요. 1000제곱미터는 몇 평?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1000제곱미터. 밖에 나가면 몇 평? 300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상지역은 우리 사무소에 있는 그 인근이 좋대. 인근에서 좀 해달라. 이 조건으로 딱 해가지고 놓고 간 거예요. 바로 해야 됩니까? 2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2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주되, 또 다른 조건 없습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에다가 샤시 공장을 지어서 업을 하지만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뛰었으면 쓰겠다. 그럼 우리는 안 뛰더라도 뛴다고 해야죠. 일찍을 주니까 땅값이 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딱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 사람이 샤시 공장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땅은 찾는 건 둘째 치고, 자, 이 대지 면적이 몇 평입니까? 200평. 가격 얼마입니까? 60만원. 자, 이거 팔아주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온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200평 평당 60만원이면 이거 얼마짜리냐고, 땅이.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6이? 12. 12면 얼마요? 1억 2천. 자,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1억 2천이다. 그러면 1억 2천짜리다. 중개 수수를 하게 되면 땅은 수수료가 법정이 0.09요. 0.09 곱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해봐요, 빨리빨리. 제가 중개하면 우리가 얼마 받겠는가, 수수료. 암산이 빠를 것 같은데요? 얼마 나와요? 108만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중개하고도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계산 못 해가지고. 얼마라고요? 108만원. 곱하기, 이 중개는 양쪽. 양쪽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216만원. 한 방에 216이면 크지 않습니까? 이거 한 건만 쓰면 여러분 1년치 수강료 다 내고 남겠는데요? 한 건만 쓰면. 근데 땅은 양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땅을 양타지. 이렇게 동시에 다 받는 거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양타를 하는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어요. 양타는 뭐라고 하냐? 양타는 어죽에 있으면 이름 말 나옵니까? 양타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타는. 내가 손님 가지고 있으면 저기는 땅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 가지면 손님대로 공동. 그러니까 이건 없다 생각하고 108만원 받는다 생각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8만원 받으려면 무슨 내용을 알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건가?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사님 저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저기서 샤시 공장 건축한다 했으니까 공장 용지를 찾아야 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용지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분이 공장 몇 평 짓는데요? 50평. 그러면 이사님이 그건 공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저보고 샤시 공장 그러는데 그건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먼저 뭘 알아야? 건축물의 종류 21가지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이거를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보냐 그러면 잠깐 뒤를 한번 봅시다. 89페이지 봐봐요. 책 89페이지. 89페이지 3번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 변경 찾았나요? 밑에 1번 건축물의 용도 넘겨요. 넘겼더니 뭐가 나옵니까? 건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있죠? 1번 뭡니까? 읽어보세요. 단독주택. 2번은요? 아니요. 공동주택. 3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빨리빨리 갑니다. 5번 문화집회시설. 6번 종교. 7번 판매. 8번 운수. 9번 의료. 10번 교육연구. 11번 노유자. 12번 수련. 13 운동. 14 업무. 15 숙박. 16 위장. 17 공장. 17 공장 있죠? 18 창고. 19 이연물. 20 자동차 관련. 21 동물 및 식물. 22 자원순환 관련. 23 교정군사. 24 방송통신. 25 발전. 26 묘지 관련. 27 관광위계. 28 장례시설. 29 야영장. 이렇게 해서 건축물 종류는 29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29가지 안에 저 샤시공장 50평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걸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샤시공장 50평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딱 읽어봤더니 18번, 17번에 뭐가 있습니까? 공장 명칭 있잖아요. 공장. 공장 해가지고 물품의 제조, 가공이나 염색, 도장, 포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의 계속적 이용 등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리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공장으로 묶어라. 그러면 제가 샤시공장 50평이 어디에 있는지 1종인지 2종인지 위험물인지 자동차인지 자원순환 이거를 먼저 분류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저거는 이제 분석하면 어디로 가는가? 분석하게 되면 자 91페이지 91페이지 맨 밑에 4번이 뭡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가, 나, 다, 라, 마 넘어갑니다. 마, 바, 사, 아, 자, 가, 타, 파, 하 그 다음에 거, 너 봐요. 너에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소, 수리점,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를 쓰는 바닥 합계 500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그래서 이제 1, 2 그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샤시 공장이 뭐 하는 데인가 빨리 생각해요. 뭐 가져와서 샤시 가져와가지고 재단해서 절단해서 조립해서 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조자잖아요. 제조. 그러니까 결론은 샤시는 뭐 한다고? 제조다. 제조. 만든다. 근데 바닥 합계가 얼마 미만? 500 미만. 500제곱미터죠. 평이 아니고 500제곱미터는 몇 평입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50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다. 곱하기 0.3025 이러면 평이 딱 나와요. 아니 그거 쓸 필요 없어요. 앞에 다 써놨으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디 보면 있냐 그러면 이거 노트 3페이지 보면 밑에 박스 있잖아. 참고 평수 계산해가지고 1제곱미터는 0.3025평 한 평은 3.3058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어쩌라고 0.3025를 곱하면 되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3.3 곱하면 되고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럼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대충 말하면 150평. 그러면 샤시 공장은 150평을 기준 잡아가지고 150평이 안 되면 뭐라고? 이종근생의 제조.
150평 이상이면 그때는 뭐라고? 공장.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거를. 근데 이제 저 이사님 같은 경우는 샤시 공장, 그분이 의뢰인이 샤시 공장 그러니까 이분도 따라서 공장. 저는 이사님 공장이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사님은 아니 교수님 그분은 공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모르니까 공장이라 하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공장이라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라 한답니까?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지금 얼마라고요? 50. 이게 얼마를 기준으로? 150 기준으로. 자, 150 미만이다. 150이 안 되면 뭐라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뭐라고 그러면 제조업소로 들어가고 이게 150 이상이면 그때는 뭐로 간다? 공장으로 간다. 150제곱미터가 아니고 150평이죠. 150평 500제곱미터니까 500제곱미터니까 150평이에요. 근데 몇 평 한다고요? 50평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찾으면 안 되고 공장을 찾으면 안 되고 뭐로 간다가 2종 근생의 제조업 1위 가야지 1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처음부터 공장 찾는다 그러면 첫 번째 찾는 방법부터 틀렸다 지금 이런 얘기. 그래서 뭘 찾아야 돼요? 2종 근생의 제조업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찾는 물건이 뭐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지금 여기는 현재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어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주거지역에다가 나이트 지어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이렇게 우리 토지는 내 마음대로 이용 못 한다고. 두 번째, 건축물의 종류가 뭔지 알았으면 두 번째 이제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 뭐라고 할까? 이종 근생의 제조업. 그러면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 이제 이거지 이거. 이게 지금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알아야 돼. 이종 근생의 제조업이 건축이 가능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정해놨으니까. 그럼 이종 근생의 제조업의 건축이 가능한 게 무슨 지역인가 이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에서 이제 땅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 땅의 종류는 알았느냐? 이제 공장의 종류는 봤고 그러면 땅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땅 종류는 아까 이제 21가지 했는데 그 21가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 또 찾으러 갈게요. 2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오면 큰 3번 용도, 지역, 제도. 제가 아까 말했던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서 먼저 2번 용도, 지역의 종류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적성에 따라서 크게 4가지. 땅 종류면 땅 종류, 크게 4가지. 첫 번째 무슨 지역이 그러면 도시지역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어디 봐요? 어디 22페이지 밑에 1번 중간쯤에 도시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게 뭐라고요? 도시지역. 그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봤어요? 못 봤어요? 웬만하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저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는 7월 달에 그럼 그때부터는 생각해야 돼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가 시험 준비니까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 7월 달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해야 돼. 인구와 산업이 생각하지 말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 그래야지. 어디서 봤어요?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런 데가 뭐라고? 인구와 사람이 밀집됐다고. 이런 데를 국가는 명칭을 뭐라고 한다? 도시, 지역이라고 명칭을 붙이겠다. 장차 이렇게 밀집이 예상되는데 어디? 기업도시. 그잖아. 지금 뭐 산이지만 산 깎아서 어쩐다고? 만든다고. 그런 데도 뭐라고? 도시지역. 이걸 갖다 국가에서 뭐라 한다고? 도시지역 한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게 시험 문제 지금.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거나 밀집해서인데요.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다음 중 무엇이라 하는가? 뭐라고요? 도시, 지역.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은 밑에 보면 다시 1, 2, 3, 4, 4개 있죠? 4개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서 필요한 지역이다. 두 번째는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집에 가면 바로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이게 암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종류 29가지 암기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아까 암기하겠어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말 안 해요. 근데 토지의 종류 21가지를 모르면 다음 주부터 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민법 시간만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전부 다 이걸로 설명을 해요. 다른 교수들이 학교는 교수가 배웠죠? 도시죠? 표정이 언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저 담당이니까 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 저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배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수업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자, 세 번째가 무슨 지역입니까? 하면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네 번째 무슨 지역이요? 녹지지역.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역을 크게 네 가지 성격으로 나눴어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근데 이 도시지역, 아까 했죠. 도시지역이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해 있는데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왜 읽어주는가? 그게 시험 문제니까. 근데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 개발할까요? 보존할까요? 시험을 떠나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녹지는 개발 보존? 보존이지 보존이지. 도시라고 싹 개발하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원주에 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게 좀 남아야 우리가 숨쉬고 살 수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 녹지라고 녹지.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나눠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몇 가지 나눕니까?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 두 번째 생산관리, 세 번째 보전관리 이렇게 나뉘어요. 다 써놓고 설명할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무슨 지역이냐면 농림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농림지역. 네 번째는 무슨 지역입니까?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도시 전국을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개로 나눠놓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네 개로 또 나누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자, 22페이지 중간에 큰 2번 용도지역의 종류 1번 국토의 용도 구분해가지고 용도지 종류는 국토, 개미, 이유인가는 법률 줄 거 봐요. 법률. 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런 게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런 질문이. 법률에서 법률에서 몇 개 용도? 4개 용도. 몇 개 지역? 9개 지역으로 나눈다. 4개 용도가 뭡니까 하면 도, 관, 농,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빨리빨리 암기하려고. 도, 관, 농, 자. 9개 지역은 주, 상, 공, 녹.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 상, 공, 녹. 개, 생, 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그러니까 주상공로, 개생보, 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용도 9개 지역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옆에 갔더니 23페이지 갔더니 박스가 쫙 나오죠. 박스 봤더니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뉘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나뉘는데 어떻게 나누냐? 어떻게 쓰는가 잘 봐야 돼요. 이 지금 쓰는 게 시험 문제니까. 도, 관, 농자를 밑으로 썼어요? 옆으로 썼어요? 밑으로 썼죠. 추, 상, 공, 녹 밑으로 썼죠. 밑으로. 집에서 암기할 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암기. 자, 주거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세 번째, 준주거지역. 이제는 어떻게 썼어요? 옆으로. 이게 좌우 변경이냐, 상하 변경이냐, 이게 시험 문제니까. 좌우냐, 상하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가는 거 뭡니까? 상하죠, 상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그거는 좌우의 상하요? 상하, 상하. 1종 전용주거가 2종 전용주거 바뀐 것은 좌우여 상하요? 좌우. 옆으로 가는 거, 좌우. 내려가는 거, 상하. 이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라고. 주상공동은 밑으로 쓰고 얘는 옆으로 쓰라고. 상업적은 다시 상업적은 중심상업. 두 번째 일반상업. 세 번째 유통상업. 네 번째 근린상업. 공업적은 다시 공업적은 전용공업. 두 번째 일반공업. 세 번째 중공업. 녹지적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부동산 공부하게 되면 중개사를 떠나서 부동산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이게 우리나라 땅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이 이렇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총 이게 몇 개입니까? 6개, 4개, 3개, 3개. 그러면 16개, 뭐라고요? 19개, 뭐라고요? 21.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21 중에 뭔가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먼저 암기해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건 잠시 쉬고 설명할 테니까 잠시 쉽시다. 쉬면서 밖에 안 나갈 거면은 어차피 안에 그냥 있을 거면 암기하세요. 어차피 숙제니까 암기해야 되니까. 잠시 쉬고 합시다.